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월에 공급 대책 나오면 큰일 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모두 12월 거래량 징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월에 6,279건으로 마감이 됐는데 뚜렷한 회복 신호죠. 5,000건이 넘으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엔 7,000건대까지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뭔가 대책이 나와서 억누르지 않으면 10,000건을 넘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패닉 바잉 현상으로 가격이 더 급등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 전략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원래 그런 선제적인 조치는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과열 수준으로 이미 돌아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에 21,000건이 등록됐는데 12월에 15,000건이 등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가장 과열이 심했던 2월과 6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가격을 싸게 팔 생각이 없는데 매수자가 계속 붙으면 호가는 치솟겠죠. 그건 결국에는 과열 수준까지 이미 올라갔다. 경기도는 과열이고 서울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강남구 중심의 상승세라는 부분이죠. 11월에 거래량이 413건이 터졌는데 12월에는 500건 이상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6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거의 반년 가까이 집 나갔던 강남 지역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요, 이제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0.32% 급등이고요, 인천 지역은 0.26% 급등인데 계속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죠. 제가 인천 지역 올라간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은요, 전세 가격이 먼저 뛰고 이제 매매 가격이 뒤늦게 따라온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결국엔 시간 문제다, 0.06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게 서울 지역에서 경기나 인천 지역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반영이 좀 늦게 나타나긴 한데, 이미 다른 KB 지수나 이런 걸 볼 때는 이미 뚜렷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 이미 과열 상황 빠졌고요. 서울 지역도 빠르면은 한두 달 이내에 똑같은 과열 상황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김영민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지역이 0.2%만 넘지 않으면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어요. 경기, 인천 아무리 과열돼도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변창 후보자가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포커스가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의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돼요. 매수자한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매도자한테는 빨리 팔아야 된다는 신호를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투자 수요 억제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같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만이라도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수요자를 좀 그나마 덜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가 시중에 매물을 내놓도록 뭔가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규제가 됐던 당근책이 내놓 일단 지금 내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급 대책 방안도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변창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변창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은요, 도심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놔서 이 심리를 위축시키겠다 얘기하는데, 지금 택도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강력한 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투자 수요 억제책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지금 대부분 다주택자 시장 유입은 차단이 됐는데 일부 구멍이 있다 말씀드렸죠. 무주택 갭 투자 규제 강화해서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가 파는 사람한테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한 비규제 지역의 투자 쏠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 부분을 확대해서 2주택 이상자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8% 때려야 돼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방안 당근 정책도 있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도 현재 6억 원 인별 과세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데 그것도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대책 방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도심 지역 주택 공급 방안, 중소유 규모의 택지 공급 방안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공급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도 같이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1월에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고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호가부터 보면서 시장 상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22억 5천이었던 잠실조공 5단지 최저 급매물은 이번 주에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무려 4건의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2020년에 최고 거래 가격이 23억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의 다른 액션이 없으면 이거 24억, 25억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잠실조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에 2년 거주 의무 요건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잠실조공 5단지와 쌍벽을 이루는 음아파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21억 3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2020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1억 정도 하락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잠실조공 5단지와 더불어서 잠실조공 5단지가 계속되면 여기도 뒤늦게 따라간 흐름은 나타날 겁니다. 물론 거래량은 지금 잠실조공 5단지보다 좀 덜 붙어요. 물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것도 있지만 이 음아파트는요, 지금 추진이 단계라서 이 상황이 반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조합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첫 규제 대상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 가격 급등하는 압구정동의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이 실거주 의무 2년 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잠실 리센트 살펴보겠습니다. 와, 거래량 터졌어요. 와,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등록도 못한 겁니다. 그 이제 22억 5천 하던 호가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보니까 23억 2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자, 이렇게 갭 투자도 안 되는 아파트 왜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늘었을까요? 저는 11월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신용대출 신청이 있었던 부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대출 회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힘을 빌려서 매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용대출 규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 변화가 나타날까? 1월부터 체크가 가능해요. 1월 거래량부터 체크가 가능한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실 트리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12월 달에 4건이나 등록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1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22억까지 거래됐던 트리지움 이미 제가 볼 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수준까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얘는 최저가 매물이고요. 자, 여기서 보통 최고 실거래가 되는 부분은 로얄동, 로얄층에 올수리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2020년 최고 실거래가 찍고 그 이상으로도 가고 있다.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4개 아파트 단지 살펴봤습니다. 자, 갭 투자가 접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12월 들어서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 신용대출 부분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려서 실제적으로 신용대출 효과는 1월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전반적인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강동구까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일단은 분명한 현실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반포중을 1단지 3주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관리처분 인가 진행 중인 단지인데요. 지난주보다 1천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평형에 따른 이제 가치가 재측정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23평 기준으로만 가격을 이제 호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요즘 같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높은 평형을 신청한 이제 조합원 매물이 가격을 더 높게 측정받는다는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자, 반포자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26억 5천의 최저 호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큰 변동사항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12월에 거래량이 4건이 터지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실 파크리오도 똑같아요. 지난주와 동일한 20억, 이번 주에도 20억이지만요. 와, 이 거래량 어마어마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추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정부가 방심을 하면 다시 한번 재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5억 이하 아파트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 70 부동산 대책 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가격대가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이죠.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가능하니까 접근도 가능했고, 이제 중저가 아파트 사야 되는 사람들이 나는 내 집 마련 안 하고 이런 9억 초과 15억 아파트 이하 아파트에 갭 투자하겠다 이런 수요도 많이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9억 4천, 2019년에 10억 9천으로 완만한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무려 2020년 들어서 완전 40% 가까이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죠. 자, 이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지난주에 13억 7천에 급매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소화되지 않고 일단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 거래는 한 건이 등록됐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지 일단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례 24단지 살펴볼게요. 여기 전용 59제곱미터 거래가 그렇게 많은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월에 3건의 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그러면서 11억대에서 12억 그리고 13억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최저가는 지금 13억입니다. 이번 주에도 큰 변동상은 있지는 않지만요. 이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래량만 보시고 계산하시면은요. 지금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를 해보면요. 잠실중 5단지 변동사항 없었고 음마파트도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리센트, 트리지움 모두 다 변동사항 없었고요. 잠실중 5단지 1단지 1000만원 정도 떨어진 건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포자이, 파크리오 그리고 방이동 코롱 아파트 위례 24단지 모두 다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오를 만큼 오른 건가가 아니라 이미 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뭔가 1월 달에 신호가 부족하면은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통계도 살펴볼게요. 일단 지방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지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냐. 자,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를 지정하게 되면 거래량부터 줄어들어요. 일단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거래량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이 폭락세가 나타날 거냐? 저금리 상황에서 좀 어렵다고 봐요. 자, 수도권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 높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 지역 과열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마땅히 꺼내들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다주택자 투자 유입을 차단을 위한 부분이 대부분 완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전세난 때문에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매수를 가세하다 보니까 마땅한 대책을 찾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강남 지역의 이제 주택은요, 초고가 아파트 다시 매수세 유입이 확대되면서 위에서부터 상단이 더 올라가는 모습, 그럼 밑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따라서 키 맞추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 강남 4구 지역이 0.1%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 그 외 지역은 그렇게 뚜렷한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높은 단계에서 위층을 이제 그 천장을 올려버리면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같이 올라간다, 지역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강남권 투자 수요 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왜냐면은 10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렇게 많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절반 이상은 무주택 갭 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거든요. 무주택 갭 투자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나는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경기도 지역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그동안 입주 물량으로 약간 소강 상태에 있었던 과천 지역마저도 급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른 지역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특히 고양시 지역 같은 0.9%, 0.8% 올라간 모습이 왜 나타날까? 결국에는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5억 이하 주택, 6억 이하 주택이 많은 곳에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그마저도 그 가격대가 없어지는 현상이 경기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뭔가 수요자한테 명확한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뭔가 공급 대책도 추가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야,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신도시를 지정했으니까 되지 않았냐. 그런데
신도시를 지정할 때 중소규모 택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서울 사람도 수요 분산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66만 제곱미터가 초과하는 대규모 택지 3기 신도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정 안 되면은 과거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체됐던 곳이라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11만 가구 가까이 살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